저는 이번 사이클은 금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부동산 시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하려면 대규모 펀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펀딩이 필요한데 그게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입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진짜 엄청 많은데 이제 패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이제 완전히 그 쇼패팅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는 이거는 과잉이다라고 보는 사람들과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마무시한 그 캐펙스, 올해 기준으로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지금 7천억 달러를 넘는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굉장히 무리스러워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AI의 뭐 어떤 적응, 그다음에 AI의 현실화, 그다음 상품화, 사용성,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누가 죽을 때까지는 랠리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7천억 달러면 네. 이게 이제 자기네들 프리캐시 플로우로는 감당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이제 부채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뭔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지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OBBA 법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그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사실 또 중요한 건 금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반도체를 왜 금리로 봐야 되냐? 저는 이번 사이클은 금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저는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해서 봤던 게 소비 데이터를 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 최종 수요처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 데이터가 결국은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했는데 네. 그게 2024년에 B2B 그러니까 서버 비중이 40% 넘었었고요. 네. 올해는 아마 서버 비중이 60%를 넘었을 거예요. 지금 서버를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행산업하고 비슷해요. 네. 부동산 시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수 건물,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하려면 대규모 어떤 펀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펀딩이 필요한데 그게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새로운 연준 의장, 뭐 케빈 워시 뭐 임명해서 이제 금리 낮추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뭐 또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만들어주고 자,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더 이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흐름들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빅테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돈 있는 거 이제 다 갖다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랠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랠리를 멈추는 순간 자기가 꼬여버리니까 스텝이 그렇죠.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OBBA법 때문에 아마 그 법인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일부 또 총알을 마련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현금 흐름 좋은 애들이니까 채권 발행하기 너무 쉽고, 그렇죠. 잘 팔리고 하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금리가 있으니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오히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고용 관련해서 이런 쪽은 인플레가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인플레가 딱 포착되는 순간에 기술주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2년이나 연속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반, 4년째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최장기 사이클이죠. 예,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을 알고,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한번 장기 상승 사이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닷컴 버블 때 좀 장기 사이클이 있었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또 장기 사이클을 그린다, 되게 만만치는 않은 거라서 그런 부담은 계속 지고 가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시청거리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에이전트 AI 비슷한 거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봐가지고. 네, 저는 아직 맥미니를 못 구해가지고 그 하드웨어가 맥미니에다가 깔면 이제 오픈클로우를 깔아서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요즘 맥미니가 품기입니다. 네, 품기라서. 네네. 왜냐면 그냥 제 컴퓨터에 깔아서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왜냐면 제 금융이나 제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혹시나 이게 해킹의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냥은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맥미니에다가 쓰면 그 안전장치가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풍기군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도 간접적으로 써보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엄청나다. 네. 엄청나다. 네. 일단 그 전에 에이전트 AI를 우리가 이제 뭐 LLM을 쓰면서 에이전트 AI라고 했던 거하고 차이점은 그 전에는 LLM한테 우리가 이제 그
AI 모델한테 뭘 업무를 시키면 딱 막히는 게 결국은 내가 로그인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결제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히거든요. 네네. 근데 오픈클로우는 다 해줍니다. 어. 네.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하면 얘가 거기 로그인해서 제가 요즘에 뜨는 드라마 중에서 볼만한 스페인어권 드라마 3개만 골라줘. 그러면 진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골라주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다낭 여행 갈 거니까 이거 제일 싼 거 항공권 알아서 결제까지 해줘. 그럼 해줍니다.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비싸네. 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어. 왜냐면 이게 오픈 소스예요. 어. 지금 오픈클로우라는 게 이게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픈 소스처럼 이제 가져가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핸드폰이나 개인 디바이스에 탑재하는 순간 네. 진짜 자비스 비슷해지는 거네. 맞아요. 그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란 거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클로우드 네. 이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클로우드에서 이제 코워크이라는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난 1월에 공개를 했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LLM이라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얘한테 API를 받아와서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특수한 우리 뭐 좀 폐쇄적인 데이터들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재무나 마케팅 같은 이런 전문적이고 어떤 폐쇄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그인 서비스를 하면 그냥 구현이 돼버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적인 혁신.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다른 건 모르는데 저는 LLM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재무 관련된 그 숫자 계산 이렇게 딱 해서 해보라고 하면 진짜 정확해. 그래서 한 번은 얘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로시에이션 났네 이러고 막 해봤더니 왜 그렇게 계산법을 쫙 보여주는데 역시 내가 산수를 잘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어. 내가 틀린 거야. 내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잘못하면은 상당히 많은 단순 그 사무직 네. 이 진짜 어렵겠다. 그게 단순 사무직들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도 있어 왔던 일인데 네. 이번에 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격을 보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세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보통 두당 가격을 따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매트릭스 투자자본에 만약에 하면 뭐 여기 인력 몇 명이니까 여기 돼서 뭐 10명에 대해서 얼마 맞아. 자, 이런 식으로 과금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AI가 세스한테 API로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금 체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API를 처음엔 돈 주고 좀 쓰다가 나중에 내재화해 버리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 네.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그 소프트웨어 비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쓰는데 이제는 AI가 구독해서 쓰니까. 근데 얘는 점점점 이제 얘가 바잉 파워가 생기잖아요. 네. 세스 업체들한테. 네네네. 네. 그 사실은 직원 뽑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I 잘 쓰는 직원 한 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판 잘하는 사람을 썼어. 그러다가 엑셀 잘하는 사람을 쓰니까 주판 쓰던 10명이 필요 없고 엑셀 한 명만 잘하면 돼.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AI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엑셀 잘 쓰던 5-6명이 필요 없어지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진짜 다른 쪽은 몰라도 오히려 이제 그 노동 인력들은 쉽게 뭐 로봇이 나와서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간 꽤 걸릴 것 같고 그것까지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청소 로봇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지가 안 맞을 것 같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사무노동 쪽은 와 이거 되게 빠르겠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AI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LLM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거 AGI가 곧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에이전트 AI가 되면 돈을 지불할 것 같죠 그때 되면? 네. 돈을 지불하겠죠. LLM까지는 돈을 그냥 공짜 재미- 버전만 맞아요. 공짜 네. 버전만 써도 이 정도면 충분해 그쵸. 이러면서 특별히 돈을 안 내고 그냥 썼는데 에이전트 나오는 순간 이거는 쓸 것 같아. 저는 이미 그 AI와 관련되지 않은 사무용 앱들을 몇 개 돈 주고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메모장이라든가 뭐 네네. 이런 몇 가지를 이건 바로 넘어가겠네.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예전에 스마트폰이 남아와서 수많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합했는데 네. 에이전트 AI가 나오면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 쉽게 구현해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돈 내고 쓰던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AI한테 야 이걸로 해가지고 야 10년 복리후표를 한번 만들어줘봐. 이러면 이제 쭉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엑셀 MS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MS 코파일럿이 필요 없네. 그러니까 네. MS가 큰일 났네. 네. MS도 큰일 났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구글이 지미니 3라는 네. 그 동영상 트랜스포머 모델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언어 덩어리를 텍스트 덩어리를 요걸 다음번을 확률을 예측해서 이거를 토큰을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동영상까지 그렇게 만들어줘요. 얘가 물리 세계를 이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게임 엔진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유니티나 이런 네네네.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애들도 이제는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게다가 뭐 이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얘기하면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작년도 딥시코 모멘텀으로 한번 번지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설날에 좀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 스위댄스 2.0을 바이트댄스에서 만들었잖아요. 조금 동영상 구현하는 거 좀 놀라긴 했어. 지금 네네. 1년 반에 동안에 이 진보라고 하기에는 진짜 정말 빠르다. 이렇게 되면 걔네들끼리 이전 투구 양상 어마무시하고 중국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높게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 저작권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운 게 사실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딱 막히는 게 걔들도 결국 컴피티브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밌는 게 바이트댄스가 그 HBM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네들 네네. 이제 추론 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TSMC한테 가도 일단 대접을 못 받죠. 이제 일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삼성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HBM 쪽 구할 수 있냐 이랬더니 삼성 파운드리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HBM 쪽 구해줄 테니까 파운드리도 써라. 야, 턴키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댄스 쪽에서 야 그러면 10만 장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딜을 한 상황이죠. HBM 10만 장을 얻기 위해서 네. 파운드리에다 파운드리 턴키 계약을 네네, 했다. 턴키까지 지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막 전쟁이 치열해지니까 어쨌든 우리는 군수 무기를 파는 그런 스탠스로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우리가 조금 팹리스를 조금만 더 잘해가지고 네. 조금만 강화했으면 한국이 팔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 그렇죠.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인들 중에도 칩 살기 잘하는 사람이 적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 정말 A급, S급들은 실리콘밸리에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겠죠. 예, 근데 우리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안 돌아오고요. 이제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그런 급여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못 맞춰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이제 규모가 되니까 네. 정말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그렇지. 네. 그 저기 중국에서 연봉 4, 5억인 우리나라 4, 5억하고 또 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바로 상류층 꼽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자로 대우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죽음 중국 맞아요. 심하죠? 사회적으로 뭐 지금 량원펑 그 딥시크 량원펑 같은 경우 거의 뭐 네. 영웅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그렇죠. 네. 이게 사회주의국가 국가주의적 사회가 그거가 가능한 맞아요. 나라죠. 네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리 AI라고 표현할 수 있는 쪽의 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시장이 조금 과열인 거 확실하게 이쪽은 과열인 것 같은데 우리 되게 재밌죠. 로봇을 못 만드는 회사는 가열이고 로봇을 진짜 만드는 회사는 주가 착해. 착한 회사를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덤블링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도 주가 반응은 없어. 그 그쵸. 회사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진짜 여기 뭐 산업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당장 벌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정말 뭐 H모 로봇 같은 회사들은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 저기 냉각캔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2000년도에 그 냉각캔 따면 바로 냉각이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주가가 몇십 배 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느낌을 요즘 로봇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상승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껴요. 네. LG전자 시총을 넘었었죠. 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네. 뭐 LG전자가 대단히 잘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벌고 있는 돈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로봇으로 이전되는 거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뭐 피지컬 AI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제
대드 영역부터는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반영들이 좀 이제 시장에 좀 왜곡돼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AI가 로봇에 장착이 되면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 비슷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조 현장에서는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게 네. 돈 되는지 영역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인데 두 회사 다 어쨌든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동안에는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심을 두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26만 장 GPU를 주기로 하면서 네. 그리고 현대차가 5만 장 받아오기로 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서 현대차가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저 5만 점 받아서 뭐 할 건데? 난 사실은 그렇죠. 그 5만 점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했는데 꼬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었죠. 맞아, 그런데 이제 맞아. 그때쯤에서 이제 기존에 그 총괄 해다하시던 분이 엔비디아에서 네, 엔비디아 로봇 사업 맞습니다. 관련 총괄이 현대차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송 사장님 그만두시고 박민우 사장이 이제 왔는데 그분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특히나 그 전에 테슬라에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테슬라에서도 비전하고 AI 기반으로 물리 AI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네, 로보택시나 네. 자율주행 쪽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이 와서 이제 셋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거의 반영을 안 했는데 저는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협업이 이거 본격적으로 된 건가?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재가 어떤 수준의 인재인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장을 했으면 핵심 인재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거를 현대차 가도록 그냥 내비뒀다는 게 서로 협의가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협의가 있었으면 일종의 협업인 거고, 그럼요. 어떤 약간 거리가 있지만 협업인 거고, 근데 그냥 뺏어 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버린 카드인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협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깐부치킨 회동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치킨 한 번 같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게 보여주고 싶었던 상징적인 그렇지. 이벤트였거든요. 우리가 얘네들하고 뭐 하는데 우리 이 네. 정도로 그리고 뭐 깐부라는 거를 달았던 것도 우리 좋은 서로 파트너십으로 잘 할 거야라는 걸 뭔가 보여준 거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화 될 거예요. 될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 또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제일 이제 그 하드웨어 구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 이 손가락 관절이래요. 그렇지. 감속기 그다음에 그런 메카트로닉 이 동네가 어렵죠. 그렇죠. 어깨나 이게 팔꿈치 이런 데는 크니까 네, 큼직큼직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제일 미세한 게 결국 우리가 작업할 때는 손가락에 이 사람의 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손가락 관절들이 되게 작고 그리고 이게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게 작은 그 감속기에서 고출력의 에너지를 내려면 그치.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네. 히토류가 이제 네오디뮴 같은 그게 이제 히토류들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게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왜 저렇게 난리치냐면 그린란드에 경히토류 말고 중히토류가 많이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감속기 있잖아요. 손가락 같은 데 들어가는 감속기 이런 쪽에 약간 이걸 첨가를 하면 이게 이제 작은 모터가 갑자기 고출력에 힘을 쓰면 어떻게 열이 나니까 성능이 떨어지겠죠. 네네. 여기에다가 이게 첨가제를 섞으면 열이 안 나. 열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런 게 결국은 히토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석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자석 비슷한 것을 이렇게 히토류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열이 안 나게 하도록 열이 방출이 잘 되든지 열이 안 네. 나도록 해야 힘을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작업용 로봇을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손의 힘입니다. 손이 몇 파운드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느냐인데 뭐 참고로 이 중국 그 로봇이 춤을 계속 추거든요. 무술을 하고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작업을 하려면 일단 물건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물건 들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얘들이 그게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러면 물리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중국이 자율주행 데이터는 있는데 왜 로봇 데이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데이터를 막 땡겨올 때는요. 그때는 세계가 평평할 때였어요. 네. 그때는 미국에서 데이터 이렇게 크롤링해서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로봇이 막 뭔가 발발하기 시작한 거는 둘이 이미 패권 전쟁일 때였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데이터셋을 못 가져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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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어디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영상 중에 선전 영상 중에 샤시 옮기는 거를 뭐 3시간인가 연속으로 할 수 있다. 뭐 이게 나왔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이걸 몇 파운드 뭐 30 lbs인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러려 봤는데 이게 업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출력을 유지를 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이건 진짜 공장 로봇을 쓸 수 있겠는데 이 상상을 하게 해준 거라서 굉장히 그 의미 있었는데 사실상 별 반응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하긴 했지만은 네, 네. 그렇죠. 이제 예. 중국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진짜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것도 분명한데 네. 로봇 쪽에서는 실제로 뭐 춤추고 무술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 게 네. 10kg, 20kg 물건 들면 넘어지거든요. 그게 결국 사실 AI 데이터 값이 굉장히 네.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걸로 치면은 지난번에 백덤블링한 거 대단한 거네. 그럼요. 네. 그 하중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하는 거를 편집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여준 건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거 잘못하면 행사 망하거든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이러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보여준 거죠. CES에서. 네. 그러면은 의외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평가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이제 구체화되긴 할 건데 작업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덜 됐고 맞아요. 오히려 작업 현장에서 검증이 된다는 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이건 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뭐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거기서 아직까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시간 현장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었으니까. 아, 되게 훌륭했죠. 네. 뭐 공도 잡고 네. 그다음에 커피도 따라가지고 주고 뭐 이런 그거 다 훌륭한 건 맞는데 공장에서 얼만큼 쓰일 수 있는지는 아직 우리 눈에 덜 보인 거니까. 그렇죠. 뭐 달리기까지는 했지만. 네, 네. 실제로 시연해 본 적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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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걸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더 훌륭한 뇌가 이제 곧 심어질 거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대감이 될 수 있죠. 네, 네. 투자자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뭐 저는 제가 겪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겪었던 사이클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클이 아마 이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버블이 될 거라고 봅니다. AI가. 네, 네, 네. 근데 사실 아직은 AI가 버블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저는 딱 이제 버블로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버블 시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닷컴 버블 겪으셨던 분들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투자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위너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때 살아남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요즘에 열심히 취합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에는 아마 제가 AI 시리즈 책을 2권 썼거든요. 그렇죠. AI 혁명 투자 그리고 AI 텐베거 투자를 썼고 이번에 아마 마지막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AI 버블 투자 책을 네, 네. 네, 그래서 버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정리 중입니다. 네. 책이 나오는 즉시 네. 저희 채널에 모셔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실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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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혹시나 뭐 불러주시면 제가 네. 제일 먼저 뭐 다른 외부 채널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나오면 제가 빨리 읽어서 또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용사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